강희제와 권륭제는 서구의 과학기술을 배척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유교 사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서양 상인들은 자연과학은 포교의 도구였을 뿐 실제로는 중국에 기독교를 주입하고 싶었기 때문에 중국인과 서양인은 서로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권륭제에 이어 즉위한 가경제의 정책도 과학과 종교를 포함한 서구 문명 전체를 배척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으며 그 결과 영국은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영국은 명중엽부터 이미 마카오 등지에서 통상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영국 귀족들은 청나라의 도자기, 차, 비단 등이 반드시 필요했고 자신들은 인도에서 생산한 면직물, 향료, 아편 등을 통하여 그리고 본국의 화포 및 각종 계측기 등을 수출하여 적자를 만회하려 하였지만 청조정의 통제 속에서 무역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적자를 만회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영국은 가경연간에 들어오자 자신들의 개방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청을 정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참고로 이 시기 영국은 1세기 반 전에 이미 시민혁명을 끝내고 입헌군주제가 확립되어 영국식 의회제도가 자리 잡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적인 국가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인하여 세계 각곳을 누비며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었으므로 청나라의 군사력을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맥카트니 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륭연간에 조지 맥카트니가 사절단을 이끌고 청을 방문하여 청나라의 허상을 보았기 때문에 영국이 청나라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어떤 견지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도 있죠. 가경 10년인 1805년 영국 군함 4척이 자국의 상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마카오에 상륙한 후 청조정에서 인정한 중국 상인들과의 무역만을 허가하는 공행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무력 행사도 불사하겠다고 은근히 협박하기도 하였죠. 가경제는 영국의 행위에 분노하였지만 영국 전함과 화포를 막아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영국 정부는 윌리엄 피트 아머스트를 정사로 하는 사절단을 파견하였습니다. 1816년 8월 북경의 관문 천진에 도착한 사절단에게 청나라는 조지 맥카트니 때처럼 300구 고두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한 아머스트는 북경에 들어가지도 못하였죠. 결국 양측은 우여곡절 끝에 머리를 무릎에 닿을 정도로 3번 숙이는 동작을 3차례 반복하는 것으로 타협하였고 아머스트는 드디어 이화원에서 가경제를 아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머스트가 여러 이유로 며칠간 휴식을 취한 후 황제를 배할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이를 오만하다고 여긴 가경제가 그를 북경 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결국 아머스트는 가경제를 보지도 못한 채 귀국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으며 영국 정부는 이번에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아머스트가 돌아간 후 가경제는 자연히 세국 정책을 강화하게 되었는데 이는 양국의 밀무역을 더욱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무역 적자 또한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죠. 여기서 이 시기에 중국을 염탐했던 영국인 첩자 한 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휴 해밀턴 린제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광동성의 상관 소속 첩자로 1832년 동인도 회사 소속의 무장상선 로드 아머스트호를 타고 하문, 복주, 영파, 상해 등 동남 해안 지역 도시들을 탐방하면서 해로, 내륙으로 통하는 수로, 해안의 방어시설 및 정치제도와 백성들의 생활상까지도 낱낱이 기록한 인물입니다. 그가 자신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3년 뒤 영국에 서신을 보내 무력으로 중국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건의하였죠. 린제이의 보고서는 몇 년 뒤 영국 의회에서 아편전쟁을 의결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죠. 아울러 로드 아머스트호는 중국 연안뿐만 아니라 조선의 충청도 해안에도 나타나 조선과 통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조선의 겁으로 돌아갔지만 이 상선이 조선의 정식으로 교역을 요청한 최초의 서양 선박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만약 가경제가 영국 정부의 제의를 받아들여 양국 간의 국교를 수립하고 통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그랬어도 아편전쟁은 일어났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제1차 아편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